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도로까지 뒤틀어버린 폭염이라고 해서요. 어제 상당히 좀 더웠습니다. 오늘도 계속 덥고요. 한 달 동안 이 폭염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기상청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폭염이 누적되면서 도로가 가열돼서 파손되는 일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아트사커 부활 축제 8이다라고 해서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한 이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을 축하하는 많은 시민들이 이 파리 생드리제 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부산 신항서 트레일러 충돌 3명 사상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운전기사 2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도 중경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폭염에 의해 차량 폭발까지 정말 더운 열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정부고 졸업사진 촬영 현장이다라고 하는데 해마다 이 화제를 낳고 있는 의정부고의 올해 이 촬영 현장도 상당히 많은 주목을 좀 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 첫 만남을 패러디한 것도 좀 보이고요. 한 이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예능 클럽에서 보여줬던 이 먹방을 흉내내는 일도 있습니다. 한편입니다. 사장님 이번엔 가게에 옮겼죠. 알바생 한번 구해보세요. 요새 알바생들은 센스가 좋아서 한 명만 뽑아도 도움이 여보세요. 알바 보고 전화 주셨구나. 미안해. 요즘 알바생들은 시급이 비싸서 한 명만 뽑아도 알바 못 구해요. 라고 이제 한 광고를 패러디한 적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최저임금 문제 어떻게 가야 될까요? 노사 양쪽은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자영업자 보호 관련 법안들 자영업자를 살려내라 자유한국당이 묻습니다. 최저임금 예보를 숨 좀 쉬자 가맹점 피해 카드 수수료 상가 임대료 더운데 후끈후끈하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조대진 민주당 국민통합위 부위원장, 이재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한웅 평화당 법률지원부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최저임금 문제가 계속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2020년에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 사과한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우리 경제,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 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 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다른 후속 보완 대책도 내놓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노사 모두 반발의 입장 정리,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최저임금의 결정을 수용한 것은 정부 여당에서 제기해온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에 일정 부분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라는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자, 윤 의원님, 올해 경제 성장률 3% 달성이 불가능하다라는 한은의 최근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좀 나왔고요.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대에 계속 그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경제 현실을 봤을 때 최저임금 2020년까지 10,000원까지 올리겠다는 자신의 대선 공약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이라는 게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이게 현장에서 실제 일선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 이걸 무시하면서 그냥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또는 주 52시간 근무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게 실제 현장에서는 정부가 사실 보호하려고 하는 약자, 서민, 거기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했거든요. 사실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려면 나를 잡아가라라고 하는 그 구호 한마디에 불복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파장이 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과 참모들 그리고 경제 정책을 집행하는 부처에서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대통령의 사과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있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지금 집권층, 집권당에 지지를 보냈던 대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뭐 노동계를 포함해서 여러 층이겠죠. 나를 믿고 참아달라라는 뜻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10.9%를 두 자릿수를 올리긴 했지만 두 번째 해인데 이 첫째 해에는 16.4% 올렸지 않습니까?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아무리 20몇 %를 올리더라도 10,000원으로 가기는 어려운 지경에 이미 됐는데 설사 10,000원으로 간다 한들 이렇게 일선 현장에서 반발이 크고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김동연 부총리가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을 준다라고 표현을 한 거는 지금 김앵커 말씀처럼 수출, 그다음에 투자, 그다음에 소비 여러 군데서 지금 적신호가 켜져 있는데 고용 문제까지 삐그덕거리고 그 얘기는 결국 다시 내수 위축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악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반기 경제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걸 솔직히 토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걸 다 인정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자신의 대선 공약 사과라고 하는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은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현실을 반영을 해서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공약을 처리한 거 잘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공약이나 또는 사회 문제, 뭐 사면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면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겠지만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선 때 비록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층이라도 막상 자기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부딪히면 돌아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아마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경제 정책은 유연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도 어저께 하는 이주열 총재와 만난 직후에 기자들과 했던 얘기 중에 가격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는 반드시 부작용을 가져온다. 이걸 인정한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격 정책을 인위적으로 정부가 끌고 간다면 그건 다른 곳에서 분명히 부작용이 당장은 안 나타나더라도 나중에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체가 무너진다면 그 가격 정책의 왜곡에서 생기는 부작용, 그건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경제 정책에 관한 한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전 그게 크게 정치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정책에서 자신의 입장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잘못했다 내지는 어떤 정치적인 책임감 뭐 그런 걸 느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야당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과 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의당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이 죽게 생겼다. 빨리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내라라고 이제 논평을 서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조대진 부위원님, 방금 이제 윤경호 의원께서 했는데 경제 정책에서만큼은 유연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뭔가 잘못했다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건 당연히 유연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야당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봐요? 정치적으로 공세를 강화하네요. 야당이니까요. 야당이니까 그런 주장을 해야지 본인들이 더 부각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사실상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보완할 게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런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피력하신 거고요. 근데 다만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해야 되지 전체적인 방향,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됐다라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야당이 주장하는 부분을 주장을 통해서 이게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겠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경제 정책 자체가 1년 됐는데 그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이제는 뭐 원래 기조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조금 성급한 판단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자나 노동자 양쪽에서 다 지금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도 좀 높이 평가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야당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해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물론 2020년에 10,000원 달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지만 가능한 한 임기 내에 조기에 최저임금 10,000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앞서 이제 윤 의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경제정책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그것을 너 공약 안 지켜? 사과했어? 그럼 너 실패한 거야. 인정해.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또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아니죠. 지금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만약에 우리 국민의 삶을 예. 더 피폐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의 앞으로의 그 그림을 예. 더 암울하게 만든다면은 그것조차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10,000원 주장을 이제 어찌 보면은 그 달성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인정하신 김에 본인이 주장했던 또 지금 집권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예. 이거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왕 유연성을 가질 거면 전반적으로 그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 10%, 11% 올렸어요. 그래놓고 나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또 증액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본인 스스로들도 이걸 만들어내면서 이것이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한 거거든요. 예. 만약에 11% 인상을 한 다음에 우리 경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면은 못하러 그 일자리 안정자금을 증액해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예. 그걸로 안 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스스로 인정한 지금 경제 상황 또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얘기하는 이유가 최저임금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공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왕 전반 검토할 것이면은 전체적인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증액을 요청한 것 자체가 최저임금 문제 또 이 주 52시간 문제에서 경제적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그걸 인정해라.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자체를 폐기해라. 그런 요구시군요. 김철근 대변인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우선 우리 경제 지표를 보면요.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4.5% 정도 되고요. 전 세계의 성장 제가 읽었어요. 성장률이 막 3.9%인데 우리는 2.9 또는 3.0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청년 고용률이 뭐 42.9%.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고요. 그다음에 올해 그 임금 인상이 최저임금이 인상된 이후에 2월부터 5월까지 우리 취업자 수가 10만 명대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지표들이 사실은 그동안 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야당일 때 보수 정당을 공격할 때 말입니다. 경제 지표가 안 좋고 뭐 하다가 엄청나게 공격을 했거든요. 그때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의 경제적인 지표보다 더 안 좋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경제 현실에 대한 저는 그러니까 무진지, 무능인지 사실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하는지 저는 사실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자리 얘기를 하면서 공무원 그 숫자 늘리고요. 그다음에 공공부문 81만 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선의는 좋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올려준다는 선의는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경제 현실로 들어오면 오히려 거꾸로 된다니까요. 지금 편의점주나 뭐 자영업자들 얘기하잖아요. 일단 노동시간, 아르바이트생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가족으로 대체하거나 이것도 감당하기 어려우면 사실은 폐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기 근로자나 이런 아르바이트생들은 결국은 뭐냐면 실질 임금, 명목상으로 시간당 그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실제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임금은 노동시간의 감소나 또는 일자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실질 임금이 또 감소되는 이런 최저임금의 그 역행이거든요, 역행.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결국 일어납니다. 그러면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어렵고 부담이 돼서 어렵고 그다음에 정말로 그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일자리가 사라져서 어려운 이런 그 악순환의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본다면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 최저임금 이 부분에 대한 사과뿐만이 아니고 이건 사실은 잘못된 공약입니다. 예. 전체 전반적으로 다 사과를 해야 그럼 된다. 그러니까 예. 2020년까지 알겠습니다. 예. 10,000원으로 올리겠다는 그 공약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뭐 철회하고 사과한다는 거 좋은데요.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우리 경제의 큰 틀 자체가 예. 사실 우리 경제를 더 힘들게 하고 알겠습니다. 어렵게 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동연 부총리의 얘기를 조금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미 거리에 나앉게 됐는데 최저임금 범법자가 대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경된 영세 자영업들 청와대 최저임금 폐지 청원도 올리고 있고요. 편의점협회에서는 5인 미만, 지방에는 차등 적용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무지함의 결과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 더 신문 좀 보겠습니다. 자, 중소기업들, 이 일본보다 비싼 인건비 장관이 현장 와서 느껴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해서 참석자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내일 장관직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직원을 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 방침을 바꿔달라. 홍 장관이 업계 애로사항을 직접 들으러 온 것은 고맙지만 과연 중소기업인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득 분배나 양극화 문제 또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로 봤을 적에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봐서 하반기 경제 운영에서 이번에 최저임금 오르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웅 부장님, 지금 김동연 부총리는 부총리직을 걸고 기자들 앞에서 직언을 한 것일까요? 홍종학 벤처기업부 장관은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중소기업계에서는? 글쎄, 지금 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예. 이게 사실 케인즈적 경제 이론으로 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그다음에 투자를 증대시켜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저임금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로 오히려 일자리를 잃어가고 전체 총량에서 봤을 때는 소득이 줄어들면 애초에 상정한 기본 원리를 정부 스스로 어기는 그런 모순이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도 아마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애초에 상정했던 그대로 유효 수요 창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전체적인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부총리나 장관들이 경제부처 장관들이 기업 현장, 생산 현장의 얘기 또 이런 고용 시장의 얘기를 잘 모른다라고 보세요? 그렇게 단정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무책임하고 무대책하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초와 원리에 충실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국민 경제적인 총량에 있어서 소득이 늘어나는 방향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고 정밀한 그런 접근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혀 없이 일단 최저임금 했다가 대기업의 갑질과 그다음에 가맹점주들 가맹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과도한 분배율 요구라든가 이게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애초에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FTC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다 다지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일단 최저임금 툭 던져놓고 현장에서 아주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니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한다면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 문제를 다루는 주체들은 이 부분이 부작용이 안 나게 연착륙이 되게 우리가 지금 87년 노동자 대투쟁하고 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떻게 보면 심각한 그런 경제 상황, 그런 시기에 직면해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체를 한다. 포퓰리즘적 공약을 한 최저임금을 못 지키게 된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넘어서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초와 원리부터 다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알겠습니다. 명백하게 예.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여당에서 나오신 분이 한 분이고 이제 야당이 세 분이니까 압도적으로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조간신문 가운데 이 기사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최저임금 29%, 2년간 29%를 올린 건데 과도한 인상일까라고 하는데 일종의 팩트체크입니다. 노태우 정부 5년간에는 무려 117%가 올랐다고 합니다. 정부별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노태우 정부였던 1990년에서 93년 연평균 인상률이 13.8%를 기록했다라고 했고요. 1988년 업종별로 차등 적용됐던 금액이 1989년에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때 인상률은 23.7%와 29.7%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정부마다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나와 있는데 노태우 정부가 역시 가장 높고요. 김영삼 정부가 8.1%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10.6%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5.2% 7.4%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13.6%를 기록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여당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보수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올릴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려놨더라면 자신들이 이렇게까지 높이 올릴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경제 규모, 그러니까 전체 볼륨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예. 최저임금이 지금 소상공인들의 요구 중에 하나는 5인 미만과 그다음에 지역별로 차등해서 적용해달라. 이거 예. 상당히 지역별 차등은 다른 나라 애들도 전례가 있거든요. 예. 그건 뭐 현실에 따라서 도입을 해볼 만한 예. 의미가 있는 대안 중에 하나인 건 사실이에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예. 사용주들, 기업들이 부담을 좀 더 져달라라는 거거든요. 예. 사회 전체 수요 창출을 위해서. 그런데 이 사용주, 기업이라는 게 소상공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미 나왔지만 최저임금 적용이라는 게 당초에는 100명을 기준으로 하면 한 13%에 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지금 최저임금을 이렇게 어찌됐든 두 자릿수 이상으로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 예. 4명에 1명꼴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됐어요. 이건 원래 최저임금이라는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지금은 갑과 을이 서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갑인 줄 알았는데 따지고 보니 이들이 을이고 예. 그리고 이들이 또 이 알바라고 표현되는 피고용인들에게 예. 주는 이 최저임금 그리고 그들은 병이 그래서 을 대 병의 싸움이다 이런 이제 프레임을 설정을 해서 예. 정치적으로 그렇게 지금 끌고 가는데 사실 자영업자들이 다시 정신을 차려 보니 이 병과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 아니구나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가맹점주들, 가맹본부에 예. 가맹 수수료 평균 한 30%에서 35%가량 된다. 예. 이걸 낮춰달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또 대기업인 가맹점 본부들은 예. 우리가 상생과 공존을 위해서 이미 다른 조치를 취했다. 거기에 수천억 원의 돈을 내는 걸로 이미 예. 조치를 취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각과 을과 병이 서로 지금 혼재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립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위한 보완책을 지금 논의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16.4%를 올리면서 국회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그랬고 일자리 안정기금 3조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해당 기업에 예. 30인 미만의 해당 기업에 지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 문제 등 이 소상공인들의 예. 요구 중에 상당히 지금 들어줘야만 하는 문제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 이게 국회에서 지금 보완 입법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보완 입법을 서두르는 거 예. 이게 지금 어찌됐든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예.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과 편의점주에서는 이 가맹 본사들에 대한 갑질 방지 대책을 세워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증권업계 분석을 보니까 편의점주의 수익은 최대 18% 급락하는 데 반해서요. 이 편의점의 본사는 전혀 타격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편의점들, 중소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 법안이 정치권에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그것을 통과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애꿎게 정치적 공방만 벌이고 있다라는 게 지금 우리 시민들, 국민이 보고 있는 시선입니다. 뭐 정치권에서 나오신 분들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법안들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노태우 정부 5년간 117% 오른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많이 올랐는데 왜 지금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느냐?
라는 식의 이제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이 88년도에 예. 제정이 89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거든요. 예. 처음에 당시에 최저임금을 만들면서 그 5년간은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에 대한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는 시기였고 예. 그걸 조정하는 기간이었고 예. 또 처음에 너무 낮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급속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예.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경제 성장률과 지금의 경제 성장률은 비교할 차이가 수가 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숫자를 가지고 지금에 와서 비교를 한다?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서울신문에서 팩트 체크만 해봤더니 인상률 자체만 갖고선 과도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